그날 밤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마지막 행운이었다. 박준호 48.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남자였죠. 지금은 새벽 도로를 떠도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평소 같으면 밤새도록 호출 한두 개 기다리며 추운 주차장 구석에서 두 손을 비비던 사람.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앱 화면에는 초록 불빛이 계속 떴죠. 호출 배정, 예약 완료, 추가 콜 안내. 손님을 내려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올렸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그의 이름을 찍어둔 것처럼. 집을 나설 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풀렸으면 좋겠다. 딱 10만 원만 벌고 일찍 들어가자. 허공을 향한 소원 같은 것이었죠. 집안엔 희미한 약 냄새가 맴돌았어요. 아내, 이민정. 몇 달째 병원과 집을 오가며 버티는 사람. 과거엔 매일 새벽 함께 일어나 시금치 데치고 김치 재고를 정리하던 사람. 이제는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다녀올게. 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추운데 조심해요. 민정은 겨우 눈을 뜨고 말했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고 문을 나섰죠. 닫히는 소리. 오늘도 이 집을 혼자 남겨두는 소리였습니다. 첫 콜은 금방 잡혔어요. 도심 술집 앞 비틀거리는 남자. 기사님, 영영 아파트까지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자는 뒷자리에 털썩 앉더니 창문을 내렸어요. 아유, 더워. 히터 좀 줄여줘요. 준호는 대답 대신 안전벨트만 확인했죠. 룸미러로 손님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네, 그럭저럭이요. 나도 장사해서 망했어요. 근데 뭐 살아는 있네요. 하하. 허풍 섞인 자랑이 이어졌어요. 준호는 적당히 맞장구 쳤습니다. 20분 후 목적지 도착. 추운데 고생 많아요. 이거 팁이에요. 18,000원에 팁 2,000원. 출발 괜찮네. 차에서 내려 담배 한 대를 피웠어요. 하얀 연기, 찬바람, 앱을 켰습니다. 그러자마자 알림이 떴죠. 새 호출 배정,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려주고 확인하고 또 출발. 평소엔 새벽 3시만 지나면 등을 웅크리고 앱만 새로 고침하던 밤이었습니다. 5분에 한 번씩 혹시나 하고 확인했죠. 하지만 대부분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벌써 4건. 손에 든 현금만 7만 원. 앱 결제까지 합치면 10만 원 넘었어요. 오늘은 운이 좀 따라주네. 진짜 오랜만이다. 다음 호출지로 가는 동안 머릿속엔 시장이 떠올랐어요. 철제 셔터를 올릴 때 나던 소리. 끼익 무거운 금속이 구르는 소리. 아침마다 국 데우던 김 냄새. 단골들의 목소리. 사장님, 어제 그 코다리 조림 또 있어요? 언니, 이 집 반찬 아니면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 소리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민정이 곁에 있었죠. 새벽 5시면 같이 일어났어요. 그가 시장에서 재료 사오는 동안 민정은 가게 문 열고 청소했습니다. 바닥 닦고 진열대 정리하고 냉장고 확인하고 7시쯤 되면 첫 손님. 콩나물 무침 하나요. 계란찜도 주세요. 민정이 포장하는 동안 준호는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하루 매출, 원가, 남은 재료. 숫자를 적다 보면 하루가 지났죠. 일손이 모자라면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쪽은 내가 할게요. 준호는 대답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그러면서도 둘 다 빠르게 움직였죠. 손님이 기다리면 미안했고 단골이 실망하면 속상했으니까요.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괜찮았던 날들.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들이 나중엔 그렇게 그리운 장면이 될 줄은. 하지만 그날이 왔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설거지하다가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여보, 준호가 달려갔어요. 민정은 벽을 짚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아니야, 손님들 있잖아. 손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일은 줄이셔야겠어요.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던 날 민정은 진료실 밖 복도에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만해. 우리 반찬 가게도 당신이 다 한 거잖아.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반찬 가게 셔터를 내리던 날 민정은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쓸어봤어요. 손으로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던 그 진열대를. 여보, 우리 여기서 10년 했네요. 그러게. 벌써. 손님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네. 괜찮아.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다시는 못할 거라는 걸. 끼익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 밤 준호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장 잔고, 카드 사용액, 병원비, 약값. 손이 떨렸어요. 적금 깨고 카드 돌리고 그 다음이 없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대리운전 앱을 깔았습니다. 밤에만 조금 하면 되지 뭐. 운전은 할 줄 아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었어요. 첫 대리운전을 하던 날 그는 떨렸습니다. 낯선 차, 낯선 손님, 낯선 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돈이 필요했으니까. 밤은 길어졌고 수면은 짧아졌어요. 민정의 약 봉지는 두꺼워졌고 통장은 얇아졌습니다. 새벽 4시 들어와 6시 일어났어요. 민정 병원 데려다주고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낮잠 2시간, 저녁 먹고 또 나갔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오늘 밤이 왔어요. 콜이 끊이지 않는 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몸은 무거웠지만 숫자는 달콤했습니다. 손에 든 현금. 5만원권 2장, 만원권 7장. 앱 결제까지 합쳐 17만원. 한 콜만 더 하면 20은 넘겠다. 아내가 떠올랐어요. 내일 병원비. 전기세도 밀렸고. 카드값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겠지?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한 콜을 더 받았습니다. 외곽 쪽. 목적지까지 40분. 요금은 4만원대. 조금 망설였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이다. 이거 하고 바로 집에 가자. 고속도로 진입. 창밖으로 어둠이 흘렀어요.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은 뒷자리에서 코를 골았어요. 준호는 히터를 약하게 틀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졸음을 쫓으려고. 목적지 도착. 외곽 주택가. 가로등도 희미한 곳. 손님을 깨웠어요. 비틀거리며 내리는 손님에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결제를 확인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손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텅 빈 골목에 홀로 남았어요. 주차된 손님 차역.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 목을 돌리고 뻐근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진짜 많이 벌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띠리링. 화면에 이름이 떴다. 민정. 단 한 번 울리고
끊겼다. 벨소리는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 이 시간에 왜? 자다 깬 건가? 뭐 사오라고? 약이 떨어졌나? 다시 울리진 않았어요.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핸드폰을 손에 쥐었어요. 전화를 걸까? 하지만 지금 걸면 잠 깬 민정을 더 깨우는 거 아닐까? 집에 가서 바로 전화하면 되지. 30분이면 도착하니까.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한 번의 부재를.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는 길. 피로가 정점이었어요. 하품이 나왔고 눈이 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피곤해서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거슬렸어요. 뭔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한 통 민정. 4시 27분. 새벽 4시 반에 왜? 괜히 전화했을 리 없는데.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2번, 따르릉 따르릉. 3번, 따르릉 따르릉. 여보. 있잖아. 무슨 일 있어? 작게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안 받지? 통증이 심해서? 약이 떨어져서?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피곤한 머리가 그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콜 중인 줄 알고 끊었나 보지. 자다 깬 거면 다시 잤을 거야.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 못 하나가 박힌 느낌, 콕콕 쑤시는 느낌, 불안한 느낌, 새벽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앱을 보니 더 이상 호출이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넘으면 수요가 확 줄어들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운이 끝났다는 것을. 마지막 손님을 내려준 곳은 외곽주택가. 지하철도 끊기고 택시도 안 오는 곳.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손님 차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부터 길은 온전히 혼자. 숨이 하얗게 나왔어요. 손을 비벼도 시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불빛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10만 원은 훨씬 넘겼어. 오늘은 진짜 운 좋았다. 주머니 안 현금. 두툼했어요. 25만 원. 오늘 하룻밤 그가 버틴 데가. 25만 원이면 병원비 내고 전기세 내고 조금 남겠네.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니까. 시간표? 첫 차 5시 40분. 아직 20분.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서 있기엔 너무 피곤했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목을 옷깃 안으로.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다시 핸드폰 확인. 부재중 한 통. 민정. 4시 27분. 뭐라 말하려고 했을까? 다시 전화 걸까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자고 있을지도. 깨우면 안 되지. 집에 가서 물어보자.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억지로 기울였어요. 오늘 벌어들인 돈이 그 생각을 더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25만 원 벌었으니까 민정이 좋아하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약봉지를 쥐던 민정의 손, 그 작고 마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걱정 마요. 나 다 나을 거예요. 그 말이 그에게는 약속처럼 남아 있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마지막이 될 줄은. 첫 차가 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 그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올랐어요.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죠. 창문에 머리를 기댔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졸다 깨다 반복. 영원 아파트 정거장입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내릴 곳.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올라갔어요. 익숙한 길. 아파트 입구, 계단, 복도. 걸으면서 이상한 조용함을 느꼈습니다. 새벽이라 원래 조용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뭔가 숨을 죽인 것 같은. 계단. 3층, 4층, 5층. 복도. 501호, 502호, 503호.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던 순간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왜 문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현관불, 거실 조명, 다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가는 복도, 그의 발소리만, 식탁 위, 미지근하게 식은 물컵, 약봉지, 반쯤 찢어진 핫팩, 화면 꺼진 휴대폰,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 준호, 발신 4시 27분, 부재중 통화일, 그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받지 않았던 전화,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급하게 그 문을 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침대 위, 민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불은 가지런히 덮여 있었고 한쪽 손은 휴대폰 방향으로 조금 뻗어 있었습니다. 여보, 민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 잘 됐어. 콜이 계속 들어와서 25만 원 벌었어. 병원비 걱정하지 마.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 차가웠어요. 여보, 그제야 눈이 보였다. 이미 닫힌 눈꺼풀. 세상 모든 불빛이 그 눈 안에서 꺼져 있었습니다. 응급차, 119, 경찰, 이웃들. 누군가는 말했어요. 새벽에 숨이 가쁘셨나 봐요. 전화하려다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탁자 위 휴대폰, 부재중 한 통, 그가 밖에서 받지 못한 전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모은 힘으로 눌렀던 번호, 한 번 울리고 끊긴 그 벨소리. 그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그가 전화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천천히 갈라놓았습니다. 그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새벽의 마지막 전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굳어있던 손에서 오늘 밤 벌어온 25만 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지폐 소리. 그 위로 겨울 새벽 햇빛이 흘렀어요. 장례식장. 조문객들의 발소리, 낮은 위로.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 말들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아엽 영정사진 속 민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앞에 앉아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외곽도로, 차 안에서 울린 그 짧은 벨소리. 띠리링.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했지? 그는 그때 가볍게 넘겼어요. 끝나고 걸면 되지. 그 한마디가 칼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끝나고 걸었을 때 그녀는 이미 받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운이 좋았네요. 많이 벌어서. 그 말에 그는 조금 웃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이 운이 좋았던 날인지 가장 운이 나빴던 날인지 이제 그는 평생 그 질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그는 아직도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곤 해요. 띠리링. 그 소리가 나면 본능처럼 화면을 확인합니다.
한번 울리고 끊긴 전화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재중도, 알림도, 그녀의 이름도. 그는 이제 압니다. 운이 좋았던 그날 밤, 새벽에 울렸던 그 한 번의 전화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피곤하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는 게 그렇죠. 돌아보면 그때 한 번만 달랐으면 하는 순간이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이 새벽의 마지막 전화였던 사람에게 그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오늘은 운이 좋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대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 오면 받으세요. 귀찮아도 피곤해도. 어쩌면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밤마다 벨소리에 눈을 뜹니다. 이제는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울리지 않을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겨울 새벽 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구석에서 떨며 전화를 기다린다. 멀리서 벨소리가 짧게 울렸다 끊긴다. 세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그 소리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다. 아니, 들었다고 믿고 싶었다. 인생극장.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